자, 맨유 어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시 맨유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맨시티랑 파리가 붙는데 파리가 맨시티로 오잖아. 그러니까 맨체스터로 원정으로 오잖아요. 어쨌든 맨체스터로 포체티노가 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아마 그 관련된 링크를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 물어보거든. 기사들도 물어보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사전 컨퍼런스 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겠지. 예.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지 오히려. 그렇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다른 감독의 링크가 떴습니다. 바로 에르네스토 발베르데입니다. 발버지. 발버지라고 하죠. 발버지. 어감이 발버지. 네, 예. 발버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당분간은 캐릭 체제로 갈 겁니다. 캐릭 체제로 갈 건데 바로 이렇게 수트 빡 입었더라고. 옛날 긱스 느낌 좀 났어요. 아, 긱스가 그래요? 잠깐 임시 감독 했을 때 1314 시즌 때. 딱 그 수트 입고 나오는데 야, 씨, 그- 이게 흰머리도 나고 하니까 감독 같다. 무리치 전에 그랬죠. 그리고 한 70분인가 됐을 때 갑자기 몸 풀고 옷 갈아입어가지고 그래서 이 트윗했잖아요. 긱수겸. 긱수겸. 김수겸 슬램덩크에서 이제 감독 겸 그걸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당분간은 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임시 감독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감독은 아니고 약간 원포인트 릴리프식으로 이게 진짜 감독을 데려오기 전까지 팀을 약간 좀 재정비를 해주시는. 네. 발베르데가 이제 가디언 쪽에 독점 보도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파브리치오 로마노랑 제이미 잭슨이 이제 기사를 썼는데, 잭슨은 약간 좀 밑거잭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노가 붙었기 때문에 로마노로 갑시다. 네. 일단 포체티노 관련 이야기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의 그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었더라고요. 포체티노 감독이 그 맨유 링크에 대해서 이거 소문이다. 이런 거 사실 감수해야 되는 거고, 구단을 위해서 선수들이 최상의 폼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100% 노력을 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을 위해서 기쁘고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팀에 좀 100%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고, 나의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구단에 대한 존중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른 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It's not my business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포체티노 감독이 썼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인터뷰는 잘했다고 봅니다. 엄청 잘한 거죠. 네. 그렇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네. 그냥 적당하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맨유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그거대로 욕 먹고 네. 아니면 맨유 존나 좋은 클럽이다. 이래도 네. 이 새끼 뭐야 이게 여기서. 나중을 위해서 선택의 여지는 남겨놔. 그래 항상 나중을 그냥, 위해서. 이렇게. 이거 뭐 맨유 좋은 구단이다. 근데 나 파리? 나 집중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저는 베스트. 그래. 들어보고 발베르데 얘기도 마찬가지로 로마노와 이제미 잭슨 독점 보도로 나왔습니다. 가디언에서. 맨유는 포체티노 감독을 지켜보는 도중에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전 바르셀로나 감독을 만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이 사람들의 사견이겠죠?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는 상황이고, 맨유는 발베르데를 임시 사령탑으로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버지가 임시 감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할까? 만약에 진짜 이게 맞다 칩시다. 우리가 맞다는 가정을 이거 진짜냐 아닌지 모르죠. 근데 그런 제의를 했어. 그 발버지. 저희가 당신을 정식 감독은 좀 그렇고 임시 감독으로 잠깐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로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근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 건, 그래? 발버지가 지금 현장을 떠난 지가 2년이 됐어요. 오래됐어. 좀 오래됐어. 자, 그래서 바로 정식 감독으로 복귀보다 임시 감독으로 원포인트 찍으면서 괜찮게 한번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구단의 정식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나쁘지 않게 본다. 네. 형철이는 어떤가요? 저는 제가 발베르데였으면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다. 왜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가 어쨌든 마지막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좀 의문부호가 좀 남아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덕현이 형 말씀처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내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해서 맨유 스쿼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내가 그래도 좀 유리하게 임시 감독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면 보여준다. 이 밑에 있던 자신의 위치를 다시 어느 정도는 수익급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거 생각하고 저는 임시 감독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 감독에서 사실 잘하면 정식 감독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수순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형은 어떻게 보나요? 내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임시 뭐 약간의 아주 단기 프로젝트성 인간이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면 안 받는 타입의 조건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쿨하게 그래? 내가 또 보여줄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맨유 입장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나는 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나머지는 어려워. 이게 사견. 지금 임시 감독이라는 타이틀만 놓고 고려하잖아요. 저는 발버지만한 매물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이유 얘기했지만 발베르데
괜찮은 감독이야. 괜찮은 감독이야. 우리 괜찮은 옛날에 감독이에요. 토트넘 멘트 났을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만약에 때에 따라서는 아스날에 만약에 뭐 아르테타가 중간에 빠져. 근데 발베르데 영입할 수 있다. 난 5년 6년 계약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는 나름의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한 두 생각을 해요. 시즌 정도 괜찮아. 네. 그리고 단 하나 걱정되는 건 역시 아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스페인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로 보여줄지는 모르죠. 네, 그렇죠. 근데 빌바오에서 보여줬던 거나 그다음에 올림피아코스에도 있었고. 그럼 맞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챔스에서 그런 아쉬운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우승했단 말이야. 리그 우승 직전에 그 보드진의 어쩐 아쉬운 판단 때문에 목표 우승은 중단됐지만 그래. 마델라컵 때문에. 좋은 레이스를 보여줬잖아. 나는 그 지금 아주 무시당할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발베르데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다뤘었던 것처럼 호날두 역시도 쉽게 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맨유의 풋볼 디렉터인 존 모터프와 이제 이거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만일 맨유가 파리에서 포체티노를 영입할 경우 발베르데 선임권은 없었던 일이 될 거다. 근데 지난 6월에 발베르데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잉글랜드에서 일할 가능성 아마 뭐 하루 일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나 봐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시도해볼 거고 어떤 경기든 간에 약간 좀 그런 리스펙트 할 만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직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뉘앙스라면 이거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베르데가 좀 어떤 스타일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감독은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 시절에 보고 이제 아틀레틱 빌바오 때도 이제 발베르데라는 감독을 봤습니다만 좀 지나칠 정도로 밸런스에 집착하긴 해요. 엄청나게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스타일의 약간 감독이죠. 모험수를 잘 안 두려고 하죠. 네. 그냥 변수 자체를 좀 안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임시 감독으로는 괜찮다. 그래. 안정화시키는 거. 맞아요. 일단 임시 감독은 지금 막 예를 들어 불이 났어. 일단 꺼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새롭게 건축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디자이너를 데려온다 치더라도 나는 안정화시키는 데는 괜찮은 감독이라고 봐. 그러니까 소화기 갖고 와서 불 끄고 그리고 자리 좀 수습하고 좀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3일 때도 그렇고 4-4-1 때도 그랬습니다만 선수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는 밸런스를 엄청 중시합니다. 이 감독이. 그래서 이 수비와 공격이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비는 수비만, 공격은 공격만. 사실 저는 이쪽이 좀 더 가깝거든요. 제 스타일은. 근데 발베르데는 수비도 어느 정도 공격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격수도 수비 가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고 틀을 만드는 데는 저는 괜찮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 전술 철학을 엄청나게 고집하는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죠. 저는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비엘사라고 보거든요. 비엘사는 본인 전술 안에 선수단을 구겨 맞추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있는 자원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어떻게 좀 만들어갈지를 저는 조금 더 고민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 완전히 뭐 이런 스타일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이 또 임시 감독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잡음이 별로 없어요. 무난해. 깔끔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언론 인터뷰도 되게 잘하는 편이고 그 내부 사정 이런 거 주저리주저리 안 떠들어요. 그리고 좀 이거 너무 극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무리뉴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선수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발베르데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발베르데는 심지어 나갈 때도 물론 이제 보드진이나 뭐 성적 이런 건 좀 안 좋았지만 선수들한테는 엄청 리스펙트 많이 받고 나갔어요. 그래. 바르셀로나 때도. 스타 감독들은 이게 많아요. 네. 보통. 아니면 대단한 성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스타성이 없는 감독들이 있거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무난하고 그냥 스토분하고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 스타일의 느낌이야. 네. 그래서 임시 감독이 참 좋은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보드진이랑 관계도 대체로 다 괜찮았어요. 네, 바르셀로나도 그냥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됐지만 무슨 막 보드진하고 싸우고 그런 느낌 막 아니야. 척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빌바오, 올림피아코스, 바르셀로나 그리고 발렌시아에도 있었죠. 발베르데 감독이. 가는 클럽마다 보드진과의 충돌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소방수 역할로 투입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이제 이런 성향 자체가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감독이 메이저 대회에서 2번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치. 로마 참사 있었고 다음에 람필드 참사가 있었죠. 맞아요. 1819 때. 직접 또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기적의 오리기를 직접. 네. 최고의 경기였죠. 장현이 형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봤어요. 아 그래? 네. 저는 그때 오리기 골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그랬어요 진짜로. 그 리버풀의 신시우거든요. 이 친구가. 시우도 울었나? 신시우는 맨유에 보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3명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감정이입 많이 하면 그럴 수 맞아요. 있죠. 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저는 그때 이제 그 울음은 안 나고 예전에 이제 챔스 우승 못했을 때 좀 더 짜증이 나더라고. 그때 되게 기뻤죠. 비아레알 원정이었나요? 그때? 그땐 존나 좋아했죠. 햄라이스랑 벵거랑 아, 이렇게 막 기뻐했던 그렇습니다. 때. 네, 저는 이제 그 알사드한테 졌을 때 아, 네,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걸 보면서 네, 욕했나요? 너무 네, 고개를 그때는- 들어! 막 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울컥했죠.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그 경기 그럴 수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이런 또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르셀로나 입장 그리고 발베르데 입장에서는 이 경기들 때문에 완전 메가 클럽을 과연 이 감독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한 번 그랬다? 뭐 그러면 이거는 사고다. 그래, 실수다. 이거 액시던트야. 두 근데 번이야. 두 번을 그랬잖아. 이거는 실력이야. 심지어 1차전을 그렇게 완벽하게 그래. 해놓고 2차전 가가지고 무너졌으니까. 보면 약간 그 너무 밸런스를 중요시하고 좀 과한 어떤 이 보수적인 운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메시 챔스 우승 한두 번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 네. 바르셀로나의 트로피가 달라졌을 수도 분명 있어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절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약간 주전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고집. 라키티치 혹사가 대표적인 심했죠. 케이스였고, 근데 나중에 시즌 지나고 나서는 되게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로테이션도 활발하게 돌려주고, 뭐 아르투르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아르투르가 또 중심 역할을 했으니까 아르투르도 캠핑도 빨리 빼주고 라키티치 선발 제외하는 경기도 꽤 많았었고, 그래서 저는 로테이션적인 측면은 갈수록 좀 나아진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앞서서 언급했었던 현장에서 2년 동안 이제 떠나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돌아와가지고 감을 잃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임시 감독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 저도 이전부터 발베르데 얘기 나오면 항상 저는 괜찮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여러 감독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을 지금 당장 못 데려와요. 왜냐면 시즌 완전 그리고 다 도중이잖아. 챔스가 있어. 네. 근데 에르네스토 발베르데가 받아 임시를. 그러면 나는 이거는 오케이야. 괜찮지 않나. 나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순위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그렇지. 거라 생각하고요. 네. 좀 보죠. 네. 국회 영상 있습니다. 버지 중에 그래도 최고의 버지는 무버지인가요, 모버지인가요? 누버지 아닌가요? 누가 근데 누누는 버지 안 붙이지 않나요? 누버지는 안 붙죠. 네가 누누는 네가 누지. 최고는 콘버지죠. 콘버지인가? 네. 나는 사실 약간 어감에 잘 붙는 거는 무버지지. 무버지가 좀 잘 붙어. 근데 그거 맞아요. 이게 우리가 무버지. 옛날부터 네. 무버지 많이 했으니까. 모버지도 있습니다. 모버지. 그리고 그렇게 안 불리는 사람들이 많죠. 펫버지, 클버지라고는 안 하잖아. 그거 좀 이상해.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 버지가 순간적으로 버러지라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펩이나 물론 맨체스터 시티 팬분들 중에서는 펩에 대해서 뭐했냐 챔스 우승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클럽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그죠. 뭐 롯버지 이렇게 안 하니까. 아니 그렇지. 클럽은 다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도 들고 챔스도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전술적으로 좀 빡빡하지 않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버지를 붙이는 것까지는 안 까지는 아니다. 하니까.